안녕하세요. 필수작가입니다. 오늘은 건물 매입부터 운영까지 건물 투자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건물주나 건물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체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막막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체 건물 매입부터 운영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과정은 어쩌다 건물주란 없다라는 책의 내용과 제가 투자한 두 채의 건물을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 나름대로 건물주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니 총 10단계나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매입한 건물 두 채는 10단계 중 어디쯤 와 있을까요? 첫 번째 3년 전 매입한 건물은 이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 마지막 단계인 10단계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네요. 올해 매입한 두 번째 건물은 현재 임차인분들과 재계약을 진행 중이니 9단계 정도까지 도달했네요. 아마 몇 달이 지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10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결코 아닙니다. 그랬기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10단계 중 어느 단계 하나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5단계인 현장 답사까지 수십 번 반복하면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은 두 채뿐이었네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각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매입자금 계획 세우기입니다. 건물 매입을 고려했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전체 얼마고 대출은 대략 얼마까지 가능한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억대일지 30억대일지 아니면 그 이상의 건물 매입이 가능할지 등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건물 금액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추후에 제가 어떻게 친형과 함께 자금 계획을 세웠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단계는 건물 종류 선택하기입니다. 크게 종류는 소위 근생이라고 부르는 근린 생활 건물이 있고 상가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택 규제가 없는 근생 건물에 주로 투자를 했죠. 이 부분도 제가 어떤 건물을 투자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단계는 투자 지역을 선택해야겠죠. 우선 서울에 투자할지 경기도에 할지 또 지방에 할지부터 결정하시고요. 또한 주거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에 할지 등등 목표 지역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제가 투자한 두 채의 건물 사례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다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잘 아는 동네부터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단계는 목표 건물이 나왔다면 시세 파악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다양한 부동산 앱이 나오면서 주변 시세, 건물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건물의 모양은 아파트와 달리 제각각이어서 시세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현장 답사 단계입니다. 건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네요. 목표하는 건물의 유동인구는 많은지, 정말 임차인의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인지 밤낮으로 찾아봐야겠죠? 최소한 평일 낮과 밤, 주말 낮과 밤, 최소 4번은 가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단계는 계약하기입니다. 어느 정도 5단계가 지나 목표 건물에 확신이 들었다면 6단계부터는 계약을 하실 거예요. 이때부터는 계약금 등 본격적인 금액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네요. 그리고 7단계는 대출하기입니다. 계약을 하셨다면 대출이 무사히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다만 100만 원이라도 부족한다면 몇십억을 날릴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8단계 잔금 치르기네요. 대출이 확정되고 무사히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난 후 법무사분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진정한 나의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9단계 기존 임차인분들과 재계약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건물은 무난히 진행했는데 현재 두 번째 건물은 최근 코로나 영향에서인지 그리 쉽지만은 않네요. 그리고 대망의 10단계 건물 관리하기네요. 이 부분도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매달 월세 받고 은행 이자 갚고 부가세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청소 등등 아마도 건물주라고 해도 결코 놀고 먹고 있지 않음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겠죠. 언젠가는 저도 건물을 매각하고
소위 갈아타기도 해야 되니 더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린 10단계 어떻게 들리셨나요? 저 또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그랬기에 돌이켜보면 각 단계를 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건물 두 채를 매입하면서 매 순간순간 걱정과 근심이고 또 현재도 수많은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운이 좋아 건물주가 된 것이지 라고 시샘하실 일도 결코 아닌 것 같네요. 잘 알아야 건물주가 될 수 있고 내 건물의 가치를 키울 수 있고 또 내 돈을 아끼면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10단계를 도달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 손품은 기본이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세금 정책 상권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10단계에 대해서 제가 매입한 건물 두 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